대한성서공회가 젊은 세대를 위한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출간했습니다. 성서공회는 기존 성경은 한자와 옛 문체가 많아 요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계는 이번 대선을 정책 대결로 승부해야 한다면서 8개 분야 100여 개 정책을 잇따라 제안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사 사역을 20년 동안 펼치고 있는 서현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개역개정판 성경을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자와 옛문체가 많아서 요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대한성서공회가 젊은 세대를 위한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출간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디지털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새 한글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각 교단의 40대 젊은 성서학자들과 국어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해 약 9년여 만에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발간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서도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 문장이 16어절, 50글자를 넘지 않도록 번역해 휴대폰이나 전자매체로 읽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통용됐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지 않는 낱말은 가능한 현재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표현을 찾아 번역하고 전통 번역은 괄호 안에 병기했습니다. 외래어 음역의 경우 기존 성경의 음역을 존중하면서도 초중고 교과서와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음력 방식과 일반 교과서에 나오는 음력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 둘 사이에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은 거를 모르게 되고 성경의 역사성들에 대한 인식이 약간 이제 약화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음력을 교과서 기준에 맞춤으로써 그런 세상과 소통하는 측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무게나 길이, 부피 등 도량형 또한 현재 사용되는 단위로 바꿔서 담았고 특정 사회계층을 비하하는 느낌을 주는 낱말도 문맥에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문인 경우 상황에 맞는 입말로 옮기고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 격식체와 해요체 등 친밀한 어투를 적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하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천대받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높여서 말씀하신 그런 걸 최대한 좀 살리도록 하였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또 말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또 이렇게 좀 명령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 높임법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우선 신약과 시편이 출간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구약 번역 작업을 마무리해 출간할 예정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새 한글 성경을 온라인에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새 한글 성경은 성경 본문과 더불어 각종 해설과 그림, 동영상 등 성경 이해를 돕는 다양한 자료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새 한글 성경이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기성세대에게도 기존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엔 후보들의 전국 유세와 비리 의혹에 대한 치열한 검증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에선 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이 돼야 한다며 정책을 잇따라 제안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영등포 산업선교회, 좋은교사운동, 희년함께, 기독법률가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 기독시민단체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과 노동, 환경, 이주민 등 8개 분야에서 107개에 이르는 정책을 개발해 공약집을 펴냈습니다. 단체들은 이 공약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모두 4명의 후보 진영에 전달했습니다. 각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질의서도 함께 보내 내년 1월 말까지 답변을 받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지금의 대선 국면이 비리와 의혹 폭로에 과도하게 치우쳐져 건설적인 정책 경쟁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대적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지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기독 여성운동단체인 한국 YWCA도 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을 개발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4개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YWCA는 탈핵 기후와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 등 4개 부문에서 모두 75개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개 질의서를 보내 각 당 후보들의 분야별, 정책별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보내줄 걸 요청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비교 검증대에 올라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학사 사역을 20년 동안 펼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연교회를 만나봅니다. 최종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잔디로 서연교회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서연학사. 남학생과 여학생 2동의 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연교회의 학사 사역은 오래전 한 장로님의 건물 기증으로 비롯돼 미자립 교회와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또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자녀들, 소위 PK라고 그러죠. 그 PK들과 그다음에 선교사님 자녀들, MK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우리 학사생들이 지금 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아주 잘 섬겨왔고 또 계속해서 잘 섬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회가 학사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 마포 지역에 대학들이 많아서인지 학사 입주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연 학사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차 서류 전형과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해마다 지원자들이 넘쳐나 다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 자녀로 17년간 몽골에서 살다가 지난 2017년 이곳에 온 윤주열 학생. 사실 선교사님 자녀분들이나 우리 지방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그런 교회 사정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연교회니까 또 이렇게 크게 지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하셔서 좀 걱정이 많이 없는 게 가장 큰 감사인 것 같아요. 서연 학사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삶을 무장하게 하는 강점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학사라 보니까 되게 제 삶 속에서 더 교회가 가까워지고 그래도 그런 좀 유혹이 제일 많은 그런 20살이라는 그 나이에 그래도 교회 학사관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연 학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사라는 공동체가 단순히 주거 환경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공동체가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또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아이들이 믿음의 구심점이 되어서 참 믿음의 중심이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참 여러 방면에서 귀하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연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새로운 나눔은 야쿠르트 사역.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하게 야쿠르트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안부를 묻는 사역입니다. 한번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장로님께서 홀로 고독사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장로님이 이러신데 교회 또 다른 독거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내가 이런 형편이다라는 얘기를 참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겠구나. 현재 1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야쿠르트 사역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겐 친근한 벗입니다. 이런 걸 안 받아봐서 갑자기 받아서 당황했고요. 주니까 좋죠 뭐. 왜냐하면 내가 기동력이 없으니까는 가게를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시니까는 내가 저 혈당이 오고 이럴 때는 내가 많이 도움이 돼요. 한국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야쿠르트 사역은 내년부터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현교회는 이에 앞서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교회 안에 SOS 뱅크를 만들어 급전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목돈을 대출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카드 연체가 된다거나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한 번에 조금의 목돈을 대출해 드리는데 무료 이자가 없는 거죠. 지난 주말 오후 서현교회 본당에서는 북녘동포 겨울나기를 위한 서현 크리스마스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진짜 겨울에 너무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지역 주민들도 같이 함께 모인 자리고 또 함께 기도를 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여서 저도 굉장히 뜻깊고 특별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북녘 동포들과 나누는 따뜻한 시간.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한국장로성가단이 서울 세문안교회 대예비실에서 제16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한국장로성가단은 주기도문과 주는 내 피난처 등 은혜로운 성가곡들을 선보였고 핸드벨 콰이어와 이화 챔버 콰이어 등이 출연해 친숙한 찬송가와 가요 등을 들려줬습니다. 1985년 창당한 한국장로성가단은 예장통합총회 산하 20여 개 노회, 78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장로 110여 명으로 조직됐으며 지금까지 군부대와 병원 등에서 모두 476회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외교부인과 비영리 사단법인 국제교육교류협회가 최근 해외 의대 진학을 통해 의사 선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교육교류협회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와 봉사 정신을 갖춘 의사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이어서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의예과 과정을 이수하고 몽골 국립의대에 진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라면서 오는 18일 입학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가 소속 교회와 성도들의 성금으로 준비한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대전 대덕구와 대덕구 기독교협의회는 성탄트리 점등 행사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는 사랑으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누기 나눔 운동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은 교단 소속 지역교회와 성도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청주와 증평, 괴산 등 각 지역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의 유익과 행복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대전 대덕구와 대덕구 기독교협의회가 구청광장과 중리내거리에서 각각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구청광장의 점등 행사엔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김태성 대덕구 의장 등이 참석해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녹아들여서 올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점등을 하면서 수많은 불빛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는 21회 정기총회를 열고 순복음 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를 대표본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의 성시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새기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와 저희 교회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는 18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중점 사역을 기도운동과 다음 세대 살리기로 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히 3대 사역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운동이에요. 올해에도 우리가 메타버스와 한국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것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제주 CBS는 창립 20주년 기념 생명 돌봄 프로젝트 크리스마스 토크 콘서트 선물을 열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마련한 이번 콘서트는 찬양 사역자 한희와 복화술사 안재우, 소통 전문가 김창욱 등이 출연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제주 CBS는 제주의 5개 지역 한부모를 돕기 위한 선물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올라 따뜻하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